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밤 6시 48분입니다. 저녁이 아니고 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바깥이 어둡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0년 한 달 남았습니다. 또 끝날 무렵에는 다사다난했다고 할 겁니다. 이 세상 일이 다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방향은 그래도 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반공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진실, 정의, 자유 위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6.25 전에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 지금 다 연세가 이제 80, 90 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만나면 꼭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한 5년 동안 경험한 공산주의를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뭡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새파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 빨갱이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파를 자칭하는 세력, 특히 유튜브 안에서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그동안에 음모론을 펼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들러붙어 가지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이겼다 해가지고 열을 내면서 추종자들을 이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좌익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럼 요사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의 목표는 뭐냐? 돈벌이냐? 그러면 돈벌이를 위한 거짓말과 권력을 잡기 위한 거짓말 어느 게 더 나쁘냐? 그렇게 판단이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자칭 우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파 세력 전체를 끌고 가서 망신시키는 겁니다. 국가적 망신이고 이제는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죠. 지금 세계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위기죠. 절대로 우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파는 좌익을 닮아가서 거짓말쟁이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면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4년 동안 미국인의 한 반 정도가 세뇌되어 가지고 이번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미국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권력이 선동과 결합될 때 가공할 현상을 만들어낸다.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미국인처럼 그 친절하고 당당하고 정직한 사람들도 이렇게 망가졌다.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일부 우파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가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좌파 진영 안에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순간 그 좌파보다 못한 게 우파를 자칭하는 이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바이든 승리 인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간단하게 기각했습니다. 아니,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은 영어로는 Federal Appeals Court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졌습니다. 1심에서 저거 항소를 했는데 또 지고 대법원까지 가져간답니다. 트럼프 측은. 그러나 대법원도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늘어가지고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증거 없이 재판하지는 않죠. 미국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습니까?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판결문은 트럼프 측을 직설적으로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에서 핵심 공화당원인 재판장은 트럼프 측 변호인의 주장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프랑켄슈타인 괴물처럼 짜깁기 한 것이라고 아주 경멸을 했는데, 항소심 재판장도 이 선거의 당선자는 변호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한 사람들이 정한다면서 트럼프 측의 항소 이유를 증거 없는 무익한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런 구체성이 없고 구체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간단 명료하게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든은 이 주에서 8만 1000표 차이로 승리를 해가지고 선거인단 20표를 이미 확보하였고 이 펜실바니아 주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3명은 모두 트럼프 등 공화당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인데 3대 0의 만장일치로 이런 기각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거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공병호, 신인균 등 한국의 업무론자들은 미국 법원과 국토안전부 등 정부기관 및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정부의 공식 견해를 무시합니다. 정확성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 주류 언론도 믿지 않고 욕만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미국 정보를 얻느냐? 특파원이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합니까? 어느 쪽으로부터 정보를 얻느냐? 딱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거짓 선동을 일삼는 트럼프의 트윗, 또 그 트럼프를 닮아가는 변호인들의 횡설수설과 황당무계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나 사이트, 이런 데서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을 직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최종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참 비참한,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 그럴까, 그런 상황인데, 이 정신병동 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문제는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속아서 하느냐, 아니면 무지해서 하느냐. 만약 맨정신으로 한다면 이건 사기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CNN, 월스트리트 같은 영국과 미국의 주류 언론을 한 번이라도 읽거나 본다면은 이렇게 보도하지 않을 텐데, 굳이 거짓말쟁이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실린 쓰레기 수준 뉴스를 가져와서 정신적 독극물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불량식품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우선 거기에 국민들이 시간을 뺐죠. 돈도 빼앗기죠. 나중에 마음도 빼앗깁니다. 이거는 정말 정신적 독극물의 의도적 확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토론이 안 됩니다. 일종의 광신 상태니까 절대로 1 더하기 1은 2라고 해도 절대로 2라고 안 합니다. 3이다 4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복잡하게 토론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크게,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미세하게 들어가면은 음모론에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크게 보면 됩니다. 크게. 그 요령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더 자세히 하려면은 조갑제닷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프린트 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이게 물으면 됩니다. 그렇게 부정이 많으면 왜 미국 법정에서는 트럼프가 연패하고 있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법원이 하루아침에 넘어갔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물어야죠. 야당인 민주당이 무슨 수로 그런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나? 또 이렇게 묻습니다. 트럼프는 맹목적 충성파인 법무장관에게 선거 부정 수사를 지시하였고 장관도 연방검사들에게 수사를 지시하였는데 검사들은 왜 한 건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나? 그건 뭐겠습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측은 언론을 향해서는 대규모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법정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란 회사의 표 바꿔치기 같은 음모론을 왜 빼버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 향해서는 허황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상 법원에 갈 때는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요.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하나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없으니까 지금 줄줄이 소송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법정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를 맹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공병호, 신인균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왜 법정에만 가면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판사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상당수 판사들이 공화당이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전산 분야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토안전부의 사이버청은 왜 부정투개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표를 했나? 정부 발표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건 트럼프 정부입니다. 왜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정부가 지명한 판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있는가? 왜 공화당이 지배하는 조지아주가 바이든 승리를 선언하나?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또 무슨 이게 매수된 겁니까 이거? 또 중요한 게 왜 FBI가 움직이지 않느냐? 7번째, 미국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회사를 급습해가지고 선거 부정의 증거가 들어있는 서버를 압수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국가 주권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짓말 전문가인 트럼프 측 변호인을 스승처럼 받들어 모시는 신인균, 공병호 씨는 왜 이를 부정하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해당 회사와 미 육군의 반론은 무시합니까? 왜 거짓말쟁이들 말만 믿고 육군같이 이렇게 제도와 기구가 있잖아요. 이쪽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총무처의 정권 인계 작업을 승인했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정부 인계에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왜 공병호, 신인균 등등은 트럼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속임수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판에 의한 오보가 아니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은 이것은 문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치적 선동, 정치적 거짓말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할 것이냐. 이 거짓말은 왼쪽에서 나오든 오른쪽에서 나오든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말과 싸우다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비극을
우리가 피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